최강 바디인 것 같아요. 이제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1%가 부족합니다. 소니의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리뷰할 제품은 알파 7 마크 3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 롱텀으로 쓰려고 굉장히 많이 써보고 있어요. 영상도 찍어보고 일단 이걸로 거의 모든 촬영을 요새 다 하고 있는데 제 주력 기종은요, 여기 알파 7 RM2입니다. 알파 7 RM2. 얘는 알파 7 2세대 중에서도 고화소 쪽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얘가 그때 당시 2015년쯤 나왔을 때 바디 가격만 한 400만원 좀 넘었었죠. 굉장히 상위 기종이고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카메라라서 아직도 현역으로 쓰고 있어서 전혀 저는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놈이 나왔습니다. 알파 7 마크 3인데요. 진짜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RX100 마크 6와 알파 7 RM2 이 두 개를 주력 기종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얘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RX 마크 6를 쓸 때는요, 터치 패널 때문에 터치 AF가 된다는 게 너무 장점이었어요. 근데 알파 7 마크 3에 와서야 소니 기기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터치 패널을 대응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모든 소니 기기에서는 터치 AF 오토포커싱 기능을 추가해 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 7 RM2를 쓰면서 아쉬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4K 영상이라든지 마운트라든지 연사 속도 뭐 여러가지 화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터치 패널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터치 패널을 드디어 알파 7에서는 적용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느끼는 것 중에 최강 바디인 것 같아요. 알파 7 마크 3가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모든 바디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들을 다 품고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디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데 있어서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쓰고 있던 알파 7 마크 2와, 그러니까 마크 2에서도 초상위 기종이죠, 알파 7 RM2와 알파 7 마크 3 이 두 가지 기종을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터치 AF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얘는요, 터치가 안 돼요. 알파 7 RM2는 터치가 안 됩니다. 아무리 눌러봐요, 전혀 터치가 안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터치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 기종이 뭐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니의 모든 전 세대 기기들은 전부 다 오토포커스를 이 뒤에 있는 다이얼 요 부분으로 제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소니의 바로 전 세대 기기들은 전부 다 2%가 약간씩 부족한 기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다 좋은데 터치가 안 돼. 왜 터치가 안 될까? 이거 되게 마이너한 부족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영상 촬영을 할 때 풀프레임 바디는 이렇게 심도가 굉장히 얕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도 표현이 되게 자유로운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심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앞에 있는 다이얼을 조정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것도 매뉴얼 포커싱으로 놔두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알파 7에서 알파 7 마크 3에서 터치 패널을 인식을 하고요, 이걸로 오토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을 해갖고 나왔죠. 사실은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제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1%가 부족합니다. 메뉴에 들어가면요, 보통은 터치로 되잖아요. 요 위에 탭 같은 것들도 터치가 되고 슬라이딩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눌러집니다. 메뉴에서는 무조건 이런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걸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소니는 일단 IT 강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UI를 잘 갖고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에서도 터치를 잘 이용했었고 본인들이 핸드폰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플레이를 했을 때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굳이 이 버튼,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데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혹은 업그레이드, 다음 기기의 세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꼭 구현을 해줬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좋아진 부분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한마디로 알파7 RM2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얘는 FW50이라는 조그마한 사이즈의 배터리인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놈은 FZ100, FG100이라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만 봐도 일단 딱 차이가 많이 나죠. 얘가 거의 2배가 조금 넘는 용량을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배터리의 물리적 용량도 용량이지만 얘네 둘의 배터리 효율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알파7 RM2를 항상 쓰면은 사용 시간이 사진 한 200장 딱 찍으면은 깜빡깜빡거리는, 그리고 4K 영상을 찍으면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전주에 가가지고 FZ100을 갖다가 알파7 마크3에다 물려가지고 꽤 많이 찍었거든요. 거의 1000장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찍었어요. 128기가 메모리가 거의 꽉 찰 정도로 정말 많이 썼는데, 배터리가 갔다 왔는데 이틀 후에 40%나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진짜. 일상 영역에선 제 생각에는 배터리를 갈아 끼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제 이번 여기까지의 세대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알파 6500, RX10 이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배터리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요 놈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꽤 큽니다. 꽤 크고 두껍고, 용량은 2280mAh인가 그럴 겁니다. 2280mAh. 앞으로는 이 배터리로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이 썼었던 배터리였는데요. 좀 아쉽네요. 네, 세 번째는요, 알파7 RM2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듀얼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메모리 카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었죠. 알파9부터 듀얼 메모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JPG랑 로우 파일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랑 사진 자체를 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끼우면 이렇게 두 개의 듀얼 메모리 슬롯이 있어요. 한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128기가, 얘는 영상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여기에는 64기가, 여기에는 사진을 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듀얼 슬롯을 쓰다 보니까 용량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많이 쓸 수도 있고요. 백업도 할 수 있고요. 따로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정말 몇 박 며칠의 긴 여행이 되지 않고서는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졌어요. 기존의 알파7 RM2는요, 얘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었어요. 메모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접합면이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3-4년 동안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지금은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구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버튼식 덮개가 훨씬 더 안전하겠죠. 안전하기도 하고 내구성도 훨씬 좋을 거고요. 이거 정말 느낌 좋습니다. 어쨌든 듀얼 메모리 슬롯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기존 알파7 RM2와 비교해서 좋은 점 네 번째는 드디어 USB-C를 지원하게 됩니다. 열어보면 이쪽에 USB-C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옛날처럼 마이크로 5핀 USB가 들어갑니다. USB-C가 들어감에 있어서 좋은 점은 범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요새는 둘 다 있기 때문에 더 범용성이 좋아졌지만, 요새는 거의 다 USB-C로 쓰잖아요. 얘가 전력을 빨리 충전을 시키기도 하고 전송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3.0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의 효율성을 확실히 잡아서 USB-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RX100 마크 6도 USB-C를 지원을 해주질 않아요. 요새 사진 한번 찍으면은 사진 한 장에 11메가, 12메가씩 하는데, 그리고 동영상도 4K로 조금만 찍어도 1기가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알파7 마크 3는 전송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일 수 있겠지만, 알파7 RM2와 알파7 마크3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5번째 포인트인데요. 저한테는 되게 이게 좋았어요. 촬영음의 변화예요. 이게 지금 알파7 마크3의 촬영 셔터음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찰칵 굉장히 빠르잖아요. 셔터의 소리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이 프론트 커튼 셔터라고 해서 이걸 켜서 찍으면요, 더 빨라지죠? 굉장히 시원해요, 느낌이. 근데 알파7 RM2는요, 속도 자체가 진짜로 느리진 않아요. 근데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알파7 RM2입니다.
굉장히 철커덕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프론트 셔터렉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알파 7 RM2의 셔터 소리는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느리게 찍히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느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철커덕. 굉장히 느려요. 이거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프론트 커튼 셔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켜면 좀 빨라집니다. 찰칵. 네,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요. 다시 한번 알파 7 마크 3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소리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들리시죠? 굉장히 소리가 찰칵이 아니고 척 이렇게 딱 끊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이게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이 프론트 셔터를 끈 겁니다. 그래도 찰칵 하고 굉장히 빠른 소리를 내는데요. 저는 이게 예전 RM2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해소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레이아웃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쪽이 조이스틱이 생겼잖아요. 이쪽을 터치를 하고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로 이 방향키로 움직였던 거를 이쪽으로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여기서는 초점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지 않고 이쪽만 초점으로 전부 다 넘겨버렸어요. 권한을 이쪽으로 다 이양을 하고 이쪽은 조작만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RX100 마크 6 같은 경우도 이 다이얼 하나로 모든 기능을 관장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얘도 따로 있고 얘도 따로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정하기는 편해졌습니다. 이쪽 자체가 역시나 엄지 그립 쪽은 그립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반면에 이게 좀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 옛날엔 강했었거든요. 이건 알파 7 RM2인데요. 얘는 정말 이렇게 끈적끈적한 재질의 고무 그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알파 7 마크 3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살짝 미끄럽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슬립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었던 녹화 버튼, 영상 녹화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있으면은 그립을 갖고 있으면서 촬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한 번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역시나 얘는 180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올라와서 혹은 옆으로 스위블이 돼서 셀카를 찍거나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유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상위 기종들을 넘나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특히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조용한 촬영 같은 것들이 알파 7 마크 2랑 RM2랑 이렇게 기종 차이가 있었을 때 너 어느 곳에 밑에 하위 기종에서 넣어주지 않고 윗 기종에서만 넣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크 3에도 조용한 촬영이 들어가고요. 이 프론트 커튼 셔터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진 건 여기 T-코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EVF라 그러죠. 전자식 뷰파인더인데요. 이게 앞에 T-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알파 7 마크 2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알파 7 RM2에는 여기 있습니다. 알파 7 마크 3에도 T-코팅을 넣어준 거죠.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 9에 들어갔던 AF, 4D AF가 들어갔는데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라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르면 바로바로 잡힙니다. 지금 보이죠? 오토포커싱이 정말 제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카메라 중에 가장 빠른 것 같아요. RX10, RX100, 알파 7 마크 2 뭐 다 잡아봤는데 제가 알파 9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이게 더 이상의 속도 개선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갖고 있는 버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기존의 초당 5장인가 밖에 못 찍었을 거예요. 30장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초당 10장의 사진을 거의 200장 가까이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빨라요. 네, 지금 10장이 딱 찍혔는데요. 초당 10장이죠. 딱 1초 만에 10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150장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영상 수준이에요. 그죠? 나중에 이걸 갖다가 한번 GIF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여러 자잘한 기능들은 알파 7 RM2 거기서도 연사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알파 6500 이것도 너무 좋았고 지금 현재 RX100 마크 6에도 굉장히 좋은 연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게 와닿진 않습니다. 다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정도까지가 기존에 썼던 알파 7 RM2와 굉장히 다른 점이고 저에게 사용자로서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점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 7 마크 3를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화질 면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솔직히 풀프레임의 이 정도 기능에 2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소니의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파 7 마크 3는 진짜 제가 봤을 때 현 세대에서 가장 가성비도 좋고 실질적으로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알파 7 마크 3의 간단한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기기를 들고 와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